자, 2023년도 대비 우편 및 금융상식 파트 중에서 우편 상식의 OX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내용은 이제 무료 서비스이기 때문에 일단 1장부터 차근차근 OX 문제를 만들어서 풀어볼 거고, 해설지는 따로 안 드리고요. 일단 이제 화면상에서 확인을 해보시고 나중에 자료는 제 카페 쪽에 올릴 거니까 거기서 다운받아서 한번 풀어보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편 상식의 1장 총론 파트가 돼요. 자, 1번 문제부터 풀어볼까요? O인지 X인지 맡아보시면 돼요. 자, 우편은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평균적 삶을 꾸릴 수 있도록 국가가 제공하는 기본적 사회 서비스 가운데 하나이죠. 이에 따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의무적으로 보편적 및 선택적 우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법령에 규정하고 있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의무사항은 보편만 해당이 되고요. 선택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편법에 보시면 보편적 우편 서비스는 우편법 14조에서 언급을 하고 있고, 선택은 15조에서 언급하거든요. 근데 법을 잘 보시면 14조에서 뭐라고 되냐면 반드시 제공하도록 돼 있어요. 뭐뭐 해야 된다라고 돼 있죠. 반면 선택적 우편 서비스의 내용은 15조에서 뭐뭐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죠. 그래서 반드시 제공하도록 한 거는 보편만 들어간다는 거를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통 법 읽을 때 뭐뭐 해야 된다는 걸 기속조항이라고 해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뭐뭐 할 수 있다는 거를 재량이라고 하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자, 2번. 우편 사업은 우편법에 따라서 정부 기업으로 정해져 있다. 우편 사업은 정부 기업 맞죠? 이거 맞는데 법이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법 우편법인데 실제 이제 정부 기업으로 정해져 있는 거는 우편법이 아니라 정부 기업 예산법에 정해져 있어요. 정부 기업 예산법. 이렇게. 3번. 우편 이용 관계자는 뭡니까? 우편을 활용했을 때 이용하는 관계성 있는 분들을 얘기하는데 가장 기본은 이제 우체국이죠. 우편 관서가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발송인 들어가죠. 그래 하나 더 뭐 있어요? 수취인도 들어가야죠. 받는 사람. 역시 틀린 질문 됩니다. 자, 우체통에 투입한 우편물의 접수 시점이 있죠. 우체통이죠, 우체통. 그래서 우체통의 경우는 보통 우체통에 뭐가 맞아? 넣자마자, 저 투함하자마자 접수가 되기 때문에 집배원이 수집한 때는 아니죠. 이렇게. 근데 예외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경우? 자, 뒤에 공부하시게 되면 선납, 뭐 등기 라벨, 그 라벨은 스티커 같은 거, 거기 보시면 우체통에 투함하더라도 그때 접수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는 수집한 다음에 창구에서 접수할 때 접수가 이제 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다르죠. 그래서 요거는 일반적 우체통 투입하는 경우를 의미하기 때문에 집배원이 수집할 때는 아니고요. 투입할 때 계약이 성립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X. 자, 그 다음 우편 사업은 누가 경영해요? 국가가 경영하는 거죠. 근데 관장은 누가 합니까? 관리와 장악인데 우정사업본부장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우정사업본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존재해요. 밑에.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우정사업본부장이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되죠. 장관. 자, 틀린 질문 되죠. 자, 그 다음에 1장 보시면 각종 법들이 한 4개 정도 써 있을 거예요. 4, 5개 정도. 순서를 한번 기억해다 말씀드렸죠. 가장 기본법 우편법이죠. 그 1960년대에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별정 우체국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나온 게 별정 우체국법. 두 번째가 별정 우체국법이기 때문에 요거는 맞는 질문 되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로 가보시죠. 자,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서적은 서신 도청권의 예외로 한다. 그래서 통상 우편물
배고 썼을 때 서신 등 의사 전달물, 그 다음에 뭐 통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소형 포장 우편물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서신은 반드시 국가가 독점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예외가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페이지 있는 게 책이죠. 서적. 두 번째가 뭐였죠? 상품 안내서. 그거는 표지를 포함하여 16쪽 이상 돼야 된다고 얘기했죠. 이건 표지를 제외한 거였죠. 제외. 왜냐하면 책은 안에는 내용물이 중요하기 때문에 표지가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표지를 제외한 48쪽 이상인 책자인데 인쇄되었을 것이고 제본은 제외예요? 아니죠. 인쇄도 되고 제본도 되죠. 그러니까 이게 틀린 거죠. 이게. 그래서 모두 충족이기 때문에 세 개를 모두 만족해야 돼요. 그래서 발행인, 보통 이제 출판사 사장님이죠. 발행인, 출판사가 이제 인쇄소에 맡기거든요. 그래서 명칭 중 어느 하나만 표시돼도 돼요. 세 개 모두 표시 아니라 셋 중에 하나만 표시가 돼도 된다. 그래서 두 번째 맞는 거죠. 그 다음에 페이지가 반드시 표시돼서 발행되었을 것. 그래서 첫 번째 틀렸기 때문에 7번도 X가 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서신 독점이니까 원래 위탁이 불가능한 게 기본인데요. 중장에 359g을 넘거나 기본 통사 우편 요금 있죠? 430원. 10배를 넘는 경우는 위탁이 가능합니다. 이게. 근데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송하는 서신이 있습니다. 자, 위탁이 불가하다 되어 있죠? 자, 책 잘 보시면 어떤 서식이에요? 등기와 관련된 서식이죠. 서신이죠. 그래서 일반 서신은 위탁이 가능하지만 등기로 취급하는 서신은 위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8번도 틀렸습니다. 9번, 우편 관서는 철도, 항공기 등의 경영자한테 운송 요구권을 가지고 있어요. 운송할 때 좀 운송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자, 이 경우 우편물을 운송한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운송할 때 돈이 드니까. 근데 조심할 게 청구 필요 없어요. 청구에 따라 요 말이 틀렸죠. 그래서 그냥 정당한 보상을 하면 되는 거고 운송한 자가 청구가 없더라도 보상을 해줘야 된다. 대신 다른 것들 잘 보시면 청구에 따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틀린 질문. 10번 우편물의 발송 수치나 그 밖에 우편 임에 관하여 제한 능력자. 그래서 제한 능력자 보시면 행위 제한 능력자 있고 의사 제한 능력자 있었어요. 그래서 행위가 가장 기본인데 민법이 정해져 있는 거고 세 가지 주체 미성년자, 그 다음에 피성년, 그 다음에 피한정 뭐 그런 개념 있죠. 자, 행위는 우편 관서에 대해서 임의로 이용관계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아니죠. 없다였죠. 그래서 제한 능력자가 뭐 편지를 보낼 때 이거에 대해서 굳이 무효 취소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큰 의미가 없어요. 보내는 거에서 뭐 제한될 수 없잖아요. 대신 예금 행위 같은 거는 좀 문제가 될 수 있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편지 같은 거 보낼 때는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아니라 없다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장 파트만 한번 간단히 봤고요. 다음 시간에 2장 파트 OX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